안녕하세요. 리치코드의 이준명 이사입니다. 오늘 M&A 리뷰에서는 Q10 사태를 통해서 살펴본 M&A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썼던 내용은 자금력이 없는 Q10이 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가 결국에는 정산이 지연된다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걸로 보게 됐습니다. 결국에 외형 성장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인수가 가장 문제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무리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Q10이라는 적자 기업이 다른 적자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함으로써 더욱더 이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Q익스프레스는 Q10의 이커머스 인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분 거래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인수 자금을 동원해야 되다 보니까 자금의 동원 능력이 부족해서 인수하는 대금은 현금이 아니라 Q익스프레스의 지분으로 거래하게 됐죠. 근데 오히려 이 미국의 위시라는 이커머스 기업을 인수할 때만 현금 약 2,300억 원의 현금을 활용해서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위시를 포함해서 인수했던 모든 이커머스 기업들은 만년 적자 그리고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였던 기업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국엔 Q10의 현금 흐름과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끼쳤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문제였었던 부분은 이 그룹사 내에서의 무리한 현금 당겨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위시를 인수했던 게 가장 결정타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처음에 2022년도에 티몬을 인수할 당시 티몬 같은 경우에는 인수에 아예 현금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분으로만 이제 거래를 했었고요. 인터파크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하긴 했으나 정작 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아직까지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은 약 1,8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지금 기준으로서도 아직 1,600억 원을 받지 못한 걸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터파크 인수 전에 실제로 사용된 현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국내 기업의 인수권들은 장기적인 적자로 인해서 영향을 끼쳤을지는 몰라도 Q10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위시라는 기업을 2024년에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월에 약 2,300억 원을 직접 현금을 통해서 구입했고요. 이 과정에서 그 그룹사 내에 있는 위메프나 티몬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결국 고객들에게 보내야 되는 정산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거를 채우지 못해서 이 사태가 커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무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M&A 리스크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Q10이라고 하는 적자 기업이 다양한 적자 기업인 이커머스 기업들을 인수했다는 그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티몬과 위메프는 2010년에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매년 적자 규모가 거의 1,000억 원에 달했고요. 또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이제 티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300억 원에 달했고요.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였고 유동자산이 1,300억 그리고 유동부채가 약 7,200억 규모였기 때문에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갚을 수 있는 돈의 5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메프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동자산은 617억 그리고 유동부채는 약 3,098억으로 1년 내 갚아야 되는 돈이 갚을 수 있는 돈의 역시 5배를 넘기는 티몬과 비슷하게 이제 처참한 수준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많지 않지만 인터파크 커머스나 위시의 재무 상태도 좋지 않은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적자했었던 기업들도 심각한 재무 위험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었고요. 이 기업들을 이제 수천억 원대로 인수했었던 Q10 역시 이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큐텐이 티몬을 인수하기 직전인 2021년도 실적에 따르면 큐텐의 적자 규모는 한 해에만 948억, 약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27.43%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큐텐이 이제 티몬을 인수하기 직전인 2021년뿐만 아니라 2020년도 영업손실이 1168억 원, 그 전년도인 2019년에도 영업손실이 756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이미 적자에 장기간 시달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큐텐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티몬을 인수하기 전까지 매년 적자가 누적됐다는 의미고요. 적자가 누적되는 사이에 매출은 오히려 1179억 원에서 345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재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많이 망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실 없이 외형만 키워왔던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큐텐의 물류 자회사로서 같이 키워왔던 큐익스프레스 역시 티몬과 위메프와 함께 재무 상황이 많이 악화됐는데요. 큐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영업 손실 15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설립 이후에 지속된 그 적자 상황으로 인해서 2023년의 기준 부채 총계는 2,549억 원, 그리고 자산 2,305억 원을 넘어선 완전한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큐텐의 당초 계획은 그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상환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과거에 구영배 대표가 G마켓을 나스닥에 입성시키는 것에 성공했던 것처럼 큐텐 또한 나스닥에 상장시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상장 일정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됐었고요. 그 사이에 헐값에 매수한 자본 잠식 쇼핑몰들이 재무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었던 포인트는 이 모든 M&A의 인수 프로젝트가 시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던, 단순히 재무 상태만 보고 단순히 외형적인 그 몸집 불리기에만 초점을 맞춘 M&A였다는 게 또 하나의 큰 패착이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규모 확장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각 인수기업들 간의 시너지 창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보다는 거시적인 이 시장에서의 비효율을 초래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위메프나 티몬 같은 이커머스 기업에 동시에 입점한 판매자들로 인해서 이제 각 상호 간의 이커머스 간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도 많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텐이 이런 기업들을 인수한 뒤에도 이러한 현상들과 이러한 실적들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고, 큐텐에서도 나스닥 상장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시장 상황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쿠팡의 독주는 계속 가속화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중국발 알리, 테무, 쉬인 같은 거대한 이커머스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큐텐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에 인수했었던 M&A를 통해 인수했었던 자회사들의 어려움이 더 지속적으로 커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큐텐 사례를 통해서 M&A를 진행할 때, 특히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재무 리스크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인수를 하고자 할 때는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기업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미래 리스크를 감안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M&A를 할 때 해당 기업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M&A 이후에 통합 과정, 그 PMI라고 하는 통합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M&A 이후에도 이런 통합 과정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기업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M&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를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인수 대상 기업이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요. 양사의 자원이나 역량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1+1이 2가 아니라 3 이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시너지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제 결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 후에는 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계획했었던 시너지가 곧 성과로 정량적으로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결국에는 M&A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Q10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M&A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나스닥 상장을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만을 감안한 모험적인 M&A가 아니었나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천만한 M&A의 실패에 따른 이 다양한 리스크는 이 Q10과 Q익스프레스, 이 본사와 자회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고객에까지 이런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전가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Q10의 사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까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전략적인 M&A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부분을 오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브릿지코드 이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